이 작품의 근본은 코미디 버라이어티인데 사실 보고 나서는 드라마에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코미디는 의외성에 기대지만 장소나 스토리 자체가 정해진 상황이라서 파이널 판타지나 드래곤 퀘스트 같은 JRPG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JRPG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좋아요, 구독! 자, 총 7화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는 7화 완료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좀비버스 시즌 1을 리뷰를 했었죠.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석원 고텔 채널에서 좀비버스 검색하시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원작은요. 2023년 8월 8일에 공개되었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좀비버스가 있었습니다. 요게 시즌 1이 있었고요. 요번에 후속작으로 나온 게 좀비버스 뉴 블러드입니다. 자, 줄거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는요, 일단 먼저 1화 줄거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비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 10일차입니다. 제주도에 긴급 대피 시설이 차려지고요. 제주도에 정식 입도하기 위해서는 임시 격리소에 3일 동안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에요. 3일 동안 딱 머무르면은 이제 제주도로 입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거기에 조세호, 태연, 육성재가 임시격리소에 도착을 했고요. 격리소에서 일하던 안드레, 김섬태가 합류합니다. 그리고 전날 도착한 데프콘과 코쿤이 또 합류를 하게 됩니다. 뒤이어서 좀비버스 1편에서 살아남은 딘딘과 치키가 도착을 하고요. 덱스와 이시영이 이어서 합류하게 됩니다. 자, 몇 시간 후 격리 트럭 안에서 좀비가 사람들을 감염을 시키고요. 그 좀비들이 격리소로 이제 습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임시 격리소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 1편에 펼쳐지고요. 자, 전체적인 줄거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좀비 바이러스로 제주까지 위험에 노출된 대한민국이 나오게 됩니다. 겨우겨우 제주도에서 살아남은 플레이어들은 양양에 도착하게 됩니다. 강원도 양양. 자, 거기서 1편에서 사망한 줄 알았던 노홍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알고 보니까 좀비 바이러스를 견뎌내는 항체가 노홍철에게 있었고 서울국립의료원에 항체를 가진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50억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제 그걸로 이제 그 항체로 실험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플레이어들은 양양에서 서울까지 노홍철을 이송시키는 미션을 받게 되는데 과연 플레이어들은 노홍철을 국립의료원에 데려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 항체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좀비버스 뉴 블러드입니다. 자, 포스터가 아주 기가 막히죠? 자, 감독은요, 박진경, 문상돈이라는 분입니다. 박진경 PD는 사남일녀, 무한도전을 거쳐서 마이리틀 텔레비전을 연출하신 분이에요. 이 마이리틀 텔레비전을 연출하면서 어느 경지에 올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PD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조금 뭐 지지부진해요. 자, 그리고 각본은요, 유진영이라는 분이 작가를 맡았습니다. 좀비버스 1편을 맡았던 작가고요. 놀라운 토요일과 코미디 로얄의 작가라고 합니다. 제가 좀 뒤져보니까 이주일의 투나잇 쇼부터 한 베테랑 작가입니다. 이주일의 투나잇 쇼가 도대체 언제 때야? 자, 그래서 보니까는 기쁜 우리 토요일, 느낌표, 일밤, 힙합의 민족, SNL 코리아 시즌 6부터 9까지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신 분입니다. 자, 출연은요, 노홍철, 이시영, 덱스, 딘딘, 조세호, 그리고 데프콘, 데프콘, 태연, 그리고 육성재, 코드쿤스트, 권은비, 치키가 사진에 없네요. 치키가 없고, 그리고 김선태 씨도 없네요. 안드레도 없고요. 파트리샤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죽었거나 분량이 많이 적었다는 거겠죠. 자, 러닝타임은요, 49분에서 66분 사이입니다. 왔다 갔다 해요. 자, 평균 잡아보니까는 58분, 거의 1시간짜리 방송입니다. 자, 구성은요, 일단은 드라마로 일단 시작합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고, 어떤 세계관이고, 어떤 캐릭터가 나오고, 이런 드라마로 시작을 해서요, 장소를 자연스럽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대체로 두 팀으로 찢어집니다. 나뉘어져서
미션을 각각 수행을 하고요. 그곳에서 탈출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요. 한 3번, 많게는 4번 정도의 미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작품은요, 3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예능이죠. 포스터에도 적혀 있는 것처럼 근본은 코미디 버라이어티입니다. 코미디 버라이어티. 극한의 상황에서 나오는 플레이어들의 의외성을 재미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술 취한 사람이 취객이 걸어오는데 좀비가 튀어나온 줄 알고 제일 먼저 도망치는 조세호의 장면을 보면은 알 수가 있지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의 리액션을 보는 그런 걸로 코미디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인간 컬링을 하게 되는데 그 바퀴 달린 걸 밀거든요. 근데 이걸 힘 조절을 디테일하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대체로 이제 그 구루마 그게 삑다선을 타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탈락을 하게 돼요. 잘못 굴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버린 거지. 사실대로 말하면 이 의외성의 빅재미를 기댄 면이 상당히 많은데 재미보다는 오히려 번뜩이는 장면들이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무한루프 생존에서 사람은 6명, 20 캐비넷은 5개여서 다들 멍 때리고 있었는데 태연이 딱 갑자기 나와가지고 야 숨지 말고 좀비를 가두자 라는 의견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번뜩이는 장면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헬기를 타야 되는 장면에서는 그 기장을 버리고 우리가 타자라는 데프콘의 의견도 있었거든요. 이것도 신박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죠. 그리고 대체로 웃음이 생겼던 구간은 조세호의 포지션이었는데 조세호가 역할에 몰입하지 못하고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웃음 포인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재미를 챙겼던 것 같고요. 하나 더 있다면은 항체를 가진 노홍철을 관리하는 이시영, 이 둘의 케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완벽하게 극에 녹아든 이시영과 자유분방한 노홍철이 엮이게 되는 건데 이시영이 이 노홍철의 자유를 원천 차단하게 되면서 재미를 유발합니다. 어떤 식으로 차단하냐면은 때려요. 야! 하지마! 그러면서 노홍철을 아주 다독입니다. 그런 장면들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드라마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작품의 근본은 코미디 버라이어티인데 사실 보고 나서는 드라마에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코미디는 의외성에 기대지만 장소나 스토리 자체가 정해진 상황이라서 파이널 판타지나 드래곤 퀘스트 같은 JRPG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JRPG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JRPG의 특징이 선형적인 월드인데 이 오픈월드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해진 스토리, 정해진 루트, 정해진 이벤트, 정해진 이동 경로 그 안에서 뭐든 할 수 있는 JRPG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살아남는 캐릭터의 숫자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인상인데 원래 예능을 보고 나면은 좀 마음이 편해지거나 휴식을 취했다는 느낌인데 이 작품은 드라마를 보고 난 피로도를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더 드라마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것 같고 자, 세 번째 이야기는 인간군상이죠. 역시 좀비 하면은 인간군상이 떠오르기 마련인데 이 작품에서도 그런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일단 헬기에 한정된 중량 때문에 모든 플레이어들이 탈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각자 정치질을 시작하게 되지요. 이건 대본화가 돼 있다기보다는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 눈치 빠른 예능인들이 앞서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데프콘, 딘딘, 조세호 같은 그런 베테랑들이 잘 이끌어 나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역사안 임시대피소에서도 인간 군상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여기는 대본화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앞선 경우와 다른 경우인 거죠. 좀비화가 진행된 가족들과 이상이 없는 가족들 간의 대립을 보여주고요. 이후에는 좀비가 된 가족을 죽였다는 이유로 가족을 죽인 살인자라는 프레임까지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무래도 캐릭터가 다양하다 보니까 인간군상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세 가지의 모습을 그렸고요. 좀비버스 뉴 블러드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사실 많이 재미없었습니다. 얘기한 것과는 다르게 많이 재미가 없었습니다.
정말 재미없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따 이야기를 해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예능을 보고 있는 건지 다큐를 보고 있는 건지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건지 피로감이 많은 작품이었어요. 많이 웃으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많이 웃지를 못한 거야. 그나마 안드레라는 사람이 코 고는 장면은 진짜 많이 웃었거든요. 그거 말고는 사실 그렇게까지 웃은 장면이 없었다. 두니아처럼 전개하는 듯. 맞습니다. 너무 콕 집어서 말씀하셨네요. 예, 피로감이 있어.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능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배가 찢어질 정도로 웃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사실 예능에서 핍진성을 따지는 거는 상당히 웃긴 상황인 거죠. 자, 웃기는 일인데 이건 그냥 코미디 프로그램이 아니라 세계관을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진행하는 예능이잖아요. 그럼 그런 세계관과 그런 캐릭터들과 설정들을 놓고 시청자와 승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설계해 놓은 것과 시청자를 붙여야 되는 거죠. 근데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의외성과 플레이어들한테 너무 기대는 아니란 방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외성은 언제 터질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자신들이 딱 승부해야 되는 상황은 다 플레이어들한테 몰아주는 거지. 자기들은 상황만 만들어 놓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격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무 안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드라마로서는 좋았냐? 드라마로서도 많이 아쉽죠. 너무 클리셰가 많고요. 어처구니 없는 결과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적으로 그 드라마가 재미가 없어요. 좀비라고 해서 다 재밌는 건 아니란 말이죠. 또 이시영 씨 나왔던 그 드라마 있잖아요. 아무리 좀비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해도 스위트홈처럼 나오면은 재미가 없어요. 딱 그 격입니다. 딱 그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장르를 개척한 것에 일조했다는 거에는 한 표를 줍니다. 그리고 또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에 또 한 표를 주고 싶어요. 근데 아직 갈 길이 멀었고요. 결과적으로는 너무 미숙하다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비버스 뉴 블러드의 리뷰는 아쉬운 점을 좀 나열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쉬운 점 첫 번째, 자기적인 연출. 제가 좀비버스 1편 리뷰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딱 1년 전에 장르를 좀 확실히 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잘하지 못할 거라면 리얼 버라이어티면 리얼 버라이어티답게, 대본 플레이면 대본 플레이답게 하나만 집중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리얼 버라이어티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할 정도로 아까 말한 것처럼 JRPG처럼 대본 플레이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점은 좋아요. 시청자를 헷갈리지 않게 기대감을 아예 심어주진 않으니까. 자, 그럼 정해진 루트를 제대로 설명할 필요는 있었죠. 그렇죠? 1, 2화에서 양 팀으로 갈라져가지고 결국 생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장면이 뭐냐면은 햄버거 가게에서 앉아있는 플레이어들이 보였단 말이에요. 생존해가지고 햄버거 가게까지의 루트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생략해버리는 거지. 플레이어들이 밤사이에 합류한 과정, 이동한 과정, 이런 것들이 생략돼 버렸습니다. 이번 좀비버스2는 매번 이런 식입니다. 그 사이를 만들어주진 않아요. 드라마로서 기능을 걷어차버리는 거죠. 자, 양양으로 이동을 했어요. 어느 곳에 줄을 섰는데 4층에 올라가 보니 풀파티가 열리고 있어요. 좀비가 발생을 했는데 풀파티를 한다고? 플레이어들 자체도 어이없어 하죠. 누가 봐도 이건 무리수거든요. 자, 또 역사 안에 임시 에피소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게임을 참고한 듯 분기점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여기까진 좋아요. 분기점을 만들어낸다. 다양한 재미를 시도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태연한테 몽둥이 하나를 들려주고 사람들이 외치는 거죠. 죽여 죽여 죽여. 한쪽에서는 살려 살려 살려.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태연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근데 태연이 좀비의 머리를 내려치는 선택을 하면서 씬이 끝납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여러 가지가 노출이 되는데, 자, 첫 번째, 태연이 몽둥이로 내려쳤다고 좀비가 죽는다? 자, 이렇게 되면은 설정 파괴예요. 그 안드레 같은 사람, 뭐 덱스 같은 사람들도 좀비를 죽이지 못하는데 가장 연약한 캐릭터인 태연이 그 몽둥이를 쳤다고 해서 이 좀비가 죽는다고 하면은 다들 몽둥이를 들고 다녀야 되는 거죠.
좀비는 한 방에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몰입이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일 연약한 사람이 몽둥이를 쳤는데 좀비가 죽었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좀비를 죽이려고 다녀야지. 근데 그걸 안 했단 말이지. 말이 안 돼. 앞뒤가 안 맞아. 자, 두 번째. 태연에게 죽이든 살리든 선택하라는 이 과정이 너무 뜬금이 없습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게 역시 이 작품은 연출이 되어 있고 대본화가 되어 있구나. 정해진 연출이 있구나. 자연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기적으로 보이게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연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안쓰러웠어요. 자, 세 번째. 태연이 좀비를 친 걸 가지고 살인자로 만들어버리거든요. 갑자기 양측에서 죽여야 돼, 살려야 돼 막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 팀을 이뤄가지고 태연을 죽여야 돼, 살인자야! 막 이런 걸 외친단 말이야. 손발이 오그라들었습니다. 진짜 너무 자기적이었어요. 무리수를 뒀고 억지 연출을 했다. 정리를 해보면 확실하게 연출된 작품이란 건 눈치를 챌 수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접근을 했다. 대본이든 상황이든 리얼한 상황이든 오히려 더 자기적인 대탈출이 훨씬 더 개연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대탈출 같은 경우에는 MC가 있고 MC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자 이제는 미션을 하러 무슨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잖아요. 오히려 이게 더 자기적인데 손발은 오그라들지 않거든. 근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상황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기적이어서 손발이 오그라들었다. 너무 유치하고 촌스러웠다. 자, 두 번째. 분량 조절. 사실 딴 건 다 그렇다 칩시다. 뭐 예능이기도 하고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그렇게 딥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보지 않아도 돼요. 근데 분량 조절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넷플릭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늘어뜨려 놓는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러닝타임이 너무 길어요. 2화 같은 경우에는 1화에서 이제 탈출하는 중요한 부분을 끊고 이어서 보여주거든요. 이어서 보여주는 구간이 한 10분 정도 있고 그런 다음에 약 50분간 헬기로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좀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치 싸움으로 1화를 벌이고 있어요. 4화에서도 휴게소가 나오는데 이 휴게소 안에서 노홍철 오줌 싸는 것만 그립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시간을 너무 끌고 있습니다. 거기서 좀비가 막 활약하는 것도 아니야. 좀비 떼가 나와서 막 얘네들이 휴게소에 있는 것들로 뭐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잠깐 들렸다 가는 과정인데 그거를 그렇게 길게 보여주더라고. 이외에도 분량 조절이 안 되는 모습들이 많이 그려졌는데 조금 더 타이트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타이트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완성도를 위해선. 근데 너무 다 보여준다. 좀비 콘텐츠는 속도감인데 워킹데드처럼 늘어지는군요. 맞습니다. 너무 늘어져요. 아니 넷플릭스면은 좀 그쪽하고 좀 얘기를 해가지고 러닝타임을 줄일 수 있지 않나? 계약 조건이 뭐 무조건 58분은 넘겨라 뭐 이런 거였나? 자, 세 번째. 좀비 특색. 이번에는 다양한 좀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건 대환영이죠. 상대 좀비에 따라서 대처도 달라질 테니까. 자, 우리는 이 좀비가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자막으로 다 설명이 나오거든요. 이 좀비는 오랫동안 지하에 방치되어 눈이 퇴화되었다거나 귀가 안 들린다거나 이런 설명들이 나와요. 자막으로. 근데 플레이어들은 모르잖아. 이 좀비가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 그걸 알아내는 것까지 그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플레이어들은 설명을 중간에 들었는지 그냥 바로 행동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도 몰입이 깨지죠. 아, 중간에 이야기를 들었나? 어떻게 저 좀비들의 특징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니까 몰입이 깨지게 되는 거지. 마지막 네 번째. 무리수입니다. 무리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 컬링 장면이 나옵니다. 문이 이렇게 일자로 나져 있고 주인공들은 이쪽에 있고 반대 지점으로 이렇게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그 안에는 청소부들이 청소를 하고 있어. 근데 그 청소부들이 청소를 하다가 좀비에 물려가지고 자신들이 하던 행동들을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여기를 이렇게 직선 코스다 보니까는 여기에 바켓도 있고 굴리는 것도 있고 하니까는 사람들을 이 안에 태워가지고 굴리면은 그쪽으로 꼬링 시켜가지고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을 한 명씩 태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컬링을 해. 근데 이가 인간 컬링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아무래도 빗자루를 쓰는 이제 좀비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는 굴리고 좀비들은 쓸고 하니까는 그게 인간 컬링처럼 보인 거지.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는데 이거 웃으라고 한 것 같은데
몰입이 깨지는 거지. 그 방법 외에도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굳이 인간 컬링이라는 그거를 계속해. 계속 실패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다고. 이건 분명히 예능 때문에 이걸 한 걸 텐데 리얼하지가 않죠. 일단. 자, 그리고 무지성 일방통행 좀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모바일 게임도 아니고 설명을 드리면은 한쪽은 바닥에 빨간색 선으로 그어져 있어요. 그리고 한쪽은 파란색 선으로 그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무지성 좀비는 뭐냐면은 내가 빨간색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빨간색만 보면서 달리고 있는 애야. 파란색으로 이동할 생각을 안 하거나 이동할 생각을 안 하고 다른 곳으로 갈 생각도 안 해. 그냥 빨간색만 걷는 애야. 파란색에 있는 애들은 파란색만 걷는 애들이야. 그래서 빨간색 걷는 애가 지나가고 파란색 걷는 애가 지나가다 보니까는 그 중간중간에 사이에 틈이 있는 거야. 바로 어떤 느낌이냐면은 리듬 게임 할 때 그 노트가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 선을 걷는 게 그 한 노트가 좀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좀비가 계속 떨어지는데 그걸 이동하는 거지. 그 사이사이를. 근데 이게 모바일 게임도 아니고 한 색깔만 보면서 이동하는 좀비 여러분 들어는 보셨습니까?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이게 좀 어설프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럴 거면은 왜 10일 동안 사건이 벌어졌고 뭐 제주도에는 임시격리소가 차려졌고 이런 설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방탈출처럼 PD가 나와서 자,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미션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굳이 세계관을 만들어 놓고 상황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그리고 마무리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항체 보유자를 결국 이동시켰다는 거예요? 뭐예요?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어설프게 끝나버려요. 어떤 식으로 끝나냐면은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항체 보유자를 안고서는 도심, 그러니까 국립의료원으로 뛰어가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졌단 말이야. 아니, 도착한 것도 아니고, 도착하는 도중인 거를 하고서는 마무리를 졌단 말이지. 이게 뭔가 아니 시즌 3편을 노리고 이렇게 엔딩을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이야기를 끝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맨 마지막 편 보시면은 아마 그 생각 다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두니아식 엔딩법. 두니아도 그렇군요. 이 사람들 자체가 이런 걸 좋아하네. 참 신기하네. 자, 정리해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제작들이 이제 너무 고생하는 거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많은 사람들을 통솔해야 되고 게임이 한 방에 끝낼 수도 있는 의외성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중심을 다시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게 되거든요. 예능이면 예능, 다큐면 다큐, 드라마면 드라마 이런 식으로 확실히 중심을 잡은 다음에 장르적 중심을 잡은 다음에 일단 이게 정해지면은 애드립의 범위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드라마면은 애드립이 줄 것이고, 그러면은 줄어야 되면은 편집을 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 모든 것들이 좀 물 흐르듯이 좀 될 것 같은데,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자꾸 집어넣다 보니까, 이 상황들이 어색해지지 않았나, 어설퍼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즌3가 나온다면은 중심을 꼭 잘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지, 내가 중심을 잡고 싶은 장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정해지면은 다른 것들은 다 아저씨가 된다고. 그걸 못했어요.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그래서 좀비버스 뉴블러드는 재미가 없었다. 그러니까 런닝맨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근데 좀 더 괘씸하죠. 왜냐면은 이거는 정기적인 예능보다도 못했으니까. 무한도전이나 런닝맨이나 1박 2일에서 보였던 그런 것들보다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아쉽다. 슬슬 기력이 또 쇠하기 시작합니다. 과자를 하나 까먹어야겠어요. 여러분 잠깐 실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탈출도 좀비 부분이 재미없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좀비 예능은 가능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좀비는 대가리 깨는 맛이 있어야 돼요. 결국엔 데드라이징인가? 데드라이징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좀비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이 뭐냐면은 그 어느 한 기자가 백화점에 갇혀있는 좀비들을 취재하고자 그 백화점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백화점에 있는 물건들로 파밍을 하고 그 파밍한 것들로 좀비를 깨고 다니면서 취재를 계속 해나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좀비란 장르가 B급 장르라서 뭐 인간 군상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액션적인 부분에서 좀비를 결국엔 깨버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물론 맨몸 액션을 해서 뭐 재미를 주는 것들은 뭐 나름 있었어요. 나름 있었지만 결국엔 몽둥이로 대가리를 깨고 다녀야 되고 총으로 좀비를 쏴서 죽이는 그림으로 가야 돼. 근데 그거를 못하면은 좀비물은 성립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없는 베놈이 되는 거야. 그 핵심을 해야 된다. 그 핵심을 해결해야 된다. 너무 클리셰를 많이 차용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에 대해서 너무 안일했어. 항체 보유자가 있고 항체 보유자를 데리고 와야 된다. 이거는 너무 많은 영화에서 써먹은 이야기인데 너무 편안하게 너무 쉽게 그거를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드라마가 너무 익숙한 거지 우리한테는. 거기다가 시즌 1에서는 죽으면은 더 이상 출연을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서스펜스가 좀 생겼어. 근데 이번 좀비버스에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서 아 이건 아니다 진짜. 오히려 유이관처럼 등장을 했어야지. 유이관은 죽었는데 그 좀비로 탄생을 했잖아요. 그 좀비가 된 상태에서 요번에도 등장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납득이 가지. 근데 노홍철은 아 너무 클래시였다. 출연진이 좋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좀비버스는 코미디를 의외성에 기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행동을 의외로 선택할 사람들을 많이 캐스팅을 해야 돼. 자, 노홍철. 의외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캐스팅을 잘했어요. 뭐 조세호나 뭐 데프콘 이런 사람들은 뭐 예능에 뭐 도가 텄으니까 이런 사람들 좋아. 덱스 그래 주인공 같은 모습 좋아. 거기까지 좋단 말이야. 딘딘도 뭐 좋아. 자 근데 권은비, 태연, 이시영, 코쿤, 육성재 이런 분들은 의외성을 만들어내는 인물이 아니에요. 의외성을 만들어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의 선에서의 그 의외성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막 진짜 노홍철처럼 막 미치광이처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오히려 뽑으려면 박명수 코미디언 위주로 좀 가야지. 탁재훈 이런 사람 생각지도 못한 뭐 대답이나 의외성을 발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캐스팅했어야지. 적어 의외성을 가질 사람들이 너무 적어.